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스페셜. 오늘도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스페셜한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은요,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양시장 모두 약세 전환됐고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시장이 내림세를 보이기는 했지만요, 장 초반에는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뜨거운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중동 소식이 나타나면서 결국 시장의 분위기는 냉각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박이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는 보도를 내놨었고, 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남부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여파로 장 초반에 강했던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주 같은 이런 강력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하락장에 슬슬 지쳐가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 투타 방향이 엇갈리기도 했죠. 삼성전자는 오늘 4%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또 SK하이닉스는 1.4%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 대체 언제 반등이 올지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SK하이닉스의 8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언제쯤 또 반등을 할지, 또 이번 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선 이번 주의 일정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긍정적인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SK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긍정적인 소식, 월가의 주요 증권사 6곳에서 슬슬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을 그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내놓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로젠블렛이 목표가 320달러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소식도 피해갈 수 없었죠. SK하이닉스의 2분기 디램 점유율이 26%로 하락했다라는 소식, 이 마이크론과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하락하는 이유, 심지어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요, 실적은 최대 실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왜 하락을 하는 걸까요? 바로 ASP 시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만큼 디램 가격 급등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양상이라고 합니다. 또 샌디스코와 합작 발표한 HBF 소식도 있습니다. 이 HBF는요, HBM과 조금 다르죠. HBM은 64기가입니다. 그렇지만 HBF는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용량이 8배나 더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요, 구글과 텐스토렌트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같이 함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지만 엔비디아와 같은 메이저 고객사는 그런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는 데에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 5차 교섭입니다. 이 회사의 자사주 지급 수정안을 제시하고 또 노조가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자회사인 솔리다임, 이와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었죠. 지분 매각을 또 보도를 했습니다. 왜 매각을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낸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아니, ADR 상장을 하면서 돈을 끌어모았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그거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모았던 돈이죠. 그렇지만 낸드 투자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솔리다임 지분 매각 보도도 내놨었고, 또 주주 환원 발언도 있습니다. 이 무디스는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 현금 보유를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한테 안 줄 거야? 우리 또 주주 환원해야지 라는 이런 의견들이 맞붙은 결과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중간의 선을 SK하이닉스는 고민하다가 연말에 최종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집중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죠. 이 주주 환원과 관련돼서이기도 한데요. 이 성과급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해 9월로 조금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노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성과급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상한선 그 1000%를 또 해제하고요, 폐지하고요.
또 10년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의 구조는요, 80%는 그해 즉시 주는 걸로 하고 또 20%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협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SK하이닉스 너무 돈을 잘 버는 겁니다. 올해 언론에서 거론되는 영업이익 전망치는 무려 약 250조 원. 우리가 그러면 약간 계산을 해볼게요. 250조 원 중에서 10%는 25조 원이죠. 그럼 지금 이 25조 원이 성과급의 재원이라고 좀 가정을 지을 수 있는데요. 임직원 수를 우리가 물론 다 동일하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임직원 인당 그럼 7억 원을 받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한테는 주주 환원 하나도 안 하면서 직원한테는 7억 원의 성과급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 기간이지도 않을까, 이런 이유에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모멘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은 없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세 가지의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비트 출하량 회복입니다. 이 SK하이닉스의 3분기 디램 출하량을 2분기 대비 10% 이상 늘리겠다고 공식 가이던스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만약에 10% 늘어난다면 시장의 수요 둔화 우려는 당연히 소멸되겠죠. 또 아까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했었던 평균 판매 가격 ASP의 재반등입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점유율을 눌렸던 건 사실 세대 교체 공백입니다. HBM의 그 세대 교체 공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3분기부터 HBM3E 12단을 출하를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내놨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화 된다면 다시 또 이 평균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고성능 보면 디램의 가격 상승까지도 만약에 된다면 이 ASP 재반등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반등,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반등이 될 거고요. 또 HBM 매출 비중의 격상입니다. 만약에 HBM의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면요. 경기 변동에 민감한 디램 가격에 비해서 HBM은 조금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부가 가치 구조로 체질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봤는데 로드맵도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로드맵을 보시면요. 2027년 초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다양한 지금 로드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우선은요. 청주, 용인 이런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SK하이닉스의 지금 문제점은 못 팔아서가 아닙니다. 주문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팔 게 없어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두 가지 세우고 있는데요. 이 청주에 있는 이 공장은요. 디램 전용 팹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20조 원을 했고요. 2027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장이 준공이 완료가 된다면 한 달에 5만 장의 디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용인 클러스터도 볼게요. 이는 조금 더 큰 규모 120조 원의 규모고요. 1단계 준공은 2027년 5월에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2월로 3개월 단축시킨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3단계도 그래서 개방을 2028년으로 조금 앞당긴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가 빨리 공장을 지어서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죠. 또 제품과 관련된 로드맵입니다. 2025년 이 하반기 이 HBM3 12단 본격 확대하고 2027년에는 내년이죠. HBM4 양산을 본격화하고 또 2028년에는요. 미국의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겠다 이런 일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위쪽에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공장을 세우면서 계속 제품을 만들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시장은 거기까지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노이즈도 존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공장 준공에 대해서 단축을 시키기는 했지만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갑자기 연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제품과 관련해서도 다른 경쟁사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만큼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슈들을 그때그때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시경 스페셜을 통해서 또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가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휴대폰 카메라 챙겨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를 스캔해 주시면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방 안에서는 두 가지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우선은요, 내가 언제 사면 좋을까, 언제 팔면 좋을까 이런 정확한 매매 기준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자료도 나눠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혜택은 저희가 밤 9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요, 한영석 대표님께서 상승할 종목 그리고 급등 직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만의 히든 종목까지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휴대폰 카메라로 이 이미지를 스캔하셔서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셔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수익 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넘어와 봤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시황, 요즘 시장이 뭐 네. 중동 긴장감, 뭐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겠고요. 네. 참 노이즈가 많아서 네. 뭐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감도 안 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좀 걱정 많이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동안 걱정돼요. 계속 간다 하는데 왜 안 가고 있냐 이렇게 이제 그쵸.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뭐 떨어졌다고 삼방에 확 두들려주면은 너무 시장이 재미없잖아요. 아, 철저한 재미를 긴장감. 위해서였나요? 예,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래도 지금 시장이 되돌리는 방향에서 뭔가 잠깐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마음 놓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그 매크로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이 불안한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미 증시의 흐름도 상당히 이제 최고점에 다다르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좀 증시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은 저희 시장이 그동안 또 7월 한 달 동안에 강하게 또 조정을 받으면서 또 저점에서 또 되돌리는 어떤 흐름들이 또 조금씩 연출이 되고는 있고 또 되돌리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단기 급등에 대한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또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완전히 이탈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전일 뭐 미 증시 흐름에서도 보면 유가국 국채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 이제 증시도 이제 실적의 어떤 차별화도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그 큰 약보합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또 순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 반등에 좀 제한을 주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또 이제 기관이 또 순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적당하게 반등을 좀 해줬고요. 방어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방산, 또 금융 바이오와 같은 다양한 업종으로 사실 전체적으로 이 수급이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증시에서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나 전체적인 어떤 수급이 이탈되는 흐름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물론 일단 이제 코스피의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요 지지선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장중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었죠. 자, 그렇지만은 애프터마켓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또 꼬리를 달고 되돌리면서 또 다음 시장, 다음 주에 또 상승의 랠리감을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장중 우리가 정규 시장 마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만한 차트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캔들은 전체 시장의 심리와 그다음에 수급이 모두 같이 결합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 거시 지표의 모든 환경들을 다 종합을 해서 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 내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그 거래 속에서 남겨진 그 흔적들 그리고 시장에 남겨진 심리의 흔적들은 사실 이 캔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더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일주일 전에 우리가 전체 강한 장대 양봉의 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흐름은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대금과 전체적인 어떤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서 이 전체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바닥 저점에 대한 어떤 인식을 명확하게 우리가 자리를 잡아주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더 이상 하방의 압력보다는 이제 상승의 압력 그리고 저가 매수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이 이 정도 가격이면은 많은 프리미엄이 빠진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신호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호가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더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횡보하는 기준에서 요 검은색 요 선은 전반적으로 전체 이 빨간 몸통의 약 한 절반 정도 흐름입니다. 자, 우리가 바닥 저점에서 이렇게 강한 양봉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요. 이탈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자, 그 기준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추세가 약화되지 않는 우리가 전체 고점 대비 우리가 한 50%, 약 한 2분의 1, 몸통이 2분의 1 정도 이상에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강한 반등의 추세의 힘이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흐름의 기준에서도 보면은요, 이 흐름이 아직까지는 잘 정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우행보를 하고 있지만은 기술적인 흐름에서 전체적인 수급의 이탈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거래대금의 어떤 흐름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시장을 이탈하는 자금보다는 단기 고점, 그러니까 주가가 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과정에서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 이제 3월달에 강한 고점을 우리가 이제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5월 달에 강하게 돌파했던 이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고점의 어떤 기준점인데 고점으로 우리가 갔다가 다시 그만큼 우리가 이탈을 했어요. 물론 지난주에 강한 어떤 하락이 있었지만 꼬리를 달고 되돌렸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검정색 선은 뭐가 되냐면은 강하게 돌파했었던 이 저항선이 또 다른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선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장의 마지막 마지노선과 같은 자, 이 흐름이 깨지면은 안 되는 종가상의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구간까지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다시 되돌려주면서 사실 이 선의 흐름은 잘 유지가 됐거든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추세 흐름 오늘 종가상의 정규장 종가상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추세 흐름 이탈이 없는 아주 좋은 그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되돌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수의 흐름을 또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기준점 약 6,250포인트의 이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 6,30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가 다시 또 상승 출발을 하고 또 6,400, 6,500 이상의 어떤 지지 구간만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큰 구간에 어떤 무리 없이 추세의 방향성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20일이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추세 이탈의 흐름은 없습니다. 물론 최근 3거래일 동안에 강한 망치형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계속 꼬리를 달고 되돌리면서 어떤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은 망치형 이후에 강한 또 장악 확인형 형태의 흐름으로 추세 반등의 강한 시그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제 바닥 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는 좀 충분히 갖춰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장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단기 고점에서 일부 조정을 살짝 받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 흐름이 이탈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을 다음 주에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교육들 중에서 추세가 전환할 때는 어떤 흐름들이 또 만들어지는지 그 기준점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추세 전환하는 그 흐름 속에서 또 나타나는 캔들 패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깊이 있게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에 다 해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 21시부터 또 추가적인 라이브 교육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교육 방송 안에서는 또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또 현재 기준점 어떤 추세의 되돌림을 강하게 지금 받아주고 있는 그런 여러 종목들의 어떤 관심 종목들 그런 전략들을 다 하나하나씩 또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드렸던 방송 교육 자료까지 다 같이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선착순 딱 50분에게만 이 기회를 허용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막 하단 나가는 이미지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도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서 저희에게 참여 신청을 눌러주셔야지만 저희에게 오픈 채팅방 저희가 그 커뮤니티 방으로 저희가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시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하셨을 때 또 다음 주 한 주에 또 강한 전략 또 어떤 종목들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를 또 지켜봐야 되는지 그 모든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여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우리가 걱정할 차트가 아니다. 심지어 뭐 코스피 차트 안에서는요, 며칠 전에 큰 장대 양봉이 떴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 절반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남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주봉으로 봐도 지지선, 뭐 상승 장악 확인형 같은 캔들을 통해서 그런 상승 재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지만요, 우리가 많이 하락에 지쳐 있는 만큼 반등의 신호도 알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힌트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네, 대표님, 네. 네, 저희가 이제 너무 하락장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상승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는데요. 많이 드시죠? 많이 들어요. 네, 아주 사실. 기대가 아주 지금 많이 드실 근데 텐데. 요즘 너무 사실 하락을 많이 하니까 네. 하루 상승을 한다 해도 좀 겁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하락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락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건 그렇죠? 맞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그런 시장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네. 활용할 수 있는 힌트 뭐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웬만한 어떤 악재는 7월에 거의 다 지금 해소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되돌리는 어떤 추세 반전의 어떤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그널, 그다음에 어떤 기준을 살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잘 또 쫓아가실 수 있고 또 종목에서 어떤 수익을 또 극대화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그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강하게 반등을 했다. 어떤 주가가 오늘 뭐 강한 반등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진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장 보러 어떤 마트에 가셔도 여러 가지 식자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뭐 재료들을 고르실 때도 보면 얘는 되게 괜찮네. 얘는 좀 안 좋네 하면서 뭔가 구별하시는 기준점 다 갖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의 자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땐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진짜 뭐 오렌지, 사과 이렇게 고르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준을 갖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막 매수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부에서는 또 썩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편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그 기준들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꼭 바라는 마음이고요. 일단 첫 번째, 자, 추세 전환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빨간 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시죠. 자, 이 양봉을 흐름으로, 이 시작으로 이 흐름이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한번 하락하는 가운데 반짝 반등하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하락을 할 것인가. 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금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마찬가지 비슷하잖아요. 강한 양봉 이후에 계속 지금 이렇게 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기간 조정을. 자, 그러면 얘가 완전히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답답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점을 갖고 계시면 시장을 이제는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을 하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세 전환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인 건 뭐냐면은 양봉 하나만으로는 절대 추세 전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빨간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위에 상단에 20MA도 있고 그다음에 120MA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그 양봉의 고점도 넘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종목에서도 하루 만에 어떤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 갑자기 주가가 저점에서 뭐 갑자기 상한가가 튀어나왔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이 강하게 뻗어나갈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대한강통신이 갑자기 거의 뭐 20% 높은 상승이 확 튀어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주가가 확 뻗어나갔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예, 거기에서 또 이제 바닥 저점에서 강한 갭상승 이후로 또 올라왔지만 얘는 더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어떤 강한 반등으로만 이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고요. 또 그런 종목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오히려 손실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힘들어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 전환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위치, 종가, 거래 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음 날의 거래 어떤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아니라 이 상승분을 지키고 있는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양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도 이 양봉이 고점까지 우리가 시작가가 있고 종가가 있으면 이 종가가 이 고점 부분에 잘 멈춰져 있는지 아니면 고점을 찍고 그냥 주가가 쑥 빠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강하게 남긴 꼬리가 달린 이런 흐름인지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가상에서는 단순히 그냥 높이 올랐다, 양봉으로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거래 대금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가 확인은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장중에 아무리 얘가 상한가까지 갔다 하더라도 종가에서 그 상한가를 지키지 못하고 뭐 고점 대비 10%, 15%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어떻습니까? 장중에 20% 넘는 아주 급등이 아주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120MA의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내리면서 10%대 초반에서 지금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하나솔루션의 흐름은 아주 강한 흐름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장중에만 강했다라는 거죠. 종가상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강한 흐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한번 강하게 올라왔던 그 가격만 여러분들이 플래시 효과로 반짝 이미지가 딱 들어와 버리시면은 이 주가의 흐름이 또 다시 그 가격으로 갈 거라는 또 나름대로의 또 확증 편향의 심리적인 방향을 계속 딱 갖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급등보다는 어디다? 어디에서 끝났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마감했느냐? 자, 윗꼬리가 긴지 아닌지 그런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일 종가와 최근 저항을 회복했는지. 자, 이 회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가가 뻗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캔들의 흐름이 있으면 이 위에 많은 이평선의 흐름도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많은 또 이제 매물대의 흐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많은 이런 어떤 저항들이 있습니다. 가격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물량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들을 다 뚫어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 양봉에 현혹돼서 색깔만 보고 또 급등률만 보고 우와 하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이거 넘었어? 종가 확인됐을까? 꼬리 달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 여러분들 한번 영화나 이런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어떤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영무원이 출발을 하기 전에 손짓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죠.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이 시장에서도 똑같이 그 흐름이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그냥 막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들을 하나하나 또 체크해 가시면서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에 거래 대금의 매수 자금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닥 저점에서 되돌리는 구간에서는요. 주가가 이렇게 되돌릴 때는요. 바닥 저점에서 올라갔을 때 요 차익 실현 물량과 이 이미 전 고점에서 이미 물려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완전히 높아가지 않으면 뚫지 못하면은요. 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은 상당히 매수 자금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 몰렸을 때 고가 부분에서 마감이 됐을 때 강한 신뢰도가 형성이 된다. 아무리 거래 대금이 많이 쏠렸어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밀려서 저점에 이렇게 쌓여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짜리 반등인지 아니면은 얘가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자, 하루짜리 반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낙폭 과대 단계에서 여기서 반짝 우리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반적인 어떤 추세의 방향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완전히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의 어떤 추세의 에너지,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이평선이나 전체의 어떤 저항선들을 뚫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위치보다는 이제 속도만 강한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하나솔루션처럼 우리가 장중에 24%까지 강하게 올랐지만 결국에는 종가는 플러스 11% 구간. 고점 대비 거의 13% 이상의 마이너스. 자, 이런 흐름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추세 전환의 기준. 사실 하루 반등의 기준보다는 여러분들은 이 추세 전환의 기준 요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지지 구간에서의 어떤 반등이 시작하는지, 그다음에 종가가 강하고 거래대금이 동반을 하고 있는지, 자, 다음 날에도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우리가 절반 이상, 오늘 뭐 코스피의 어떤 이야기처럼 주가가 이 상승분의 에너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자, 그다음에 이평선의 어떤 회복 속도,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얘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흐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할 접근의 어떤 확인 매매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접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추세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완전히 다 읽지는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전한 매매 구간으로 접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기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주가가 강하게 뻗어 올라가고 지금 20MA 돌파 이후에서 실질적으로 그 저항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의 흐름들이 어떠냐? 아직까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20MA, 20MA의 저항을 아직까지는 받고는 있습니다. 저희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지만 그 위에 몇몇 종목들, 또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이미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추세의 상승 흐름을 잡아가는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전력을,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꾸려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유하시면 좋겠고,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이 방송 이후에 21시부터 좀 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반등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같은 양봉이라도 자리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위치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것을 하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정말 이 주식시장을 떠나실 때까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냐면은 의미 있는 이 반등의 흐름은 이전 저점이나 주요 지지 구간에서 일단 반등을 합니다. 자, 어디서요? 주요 지지 구간입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다시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고점, 요 흐름에서 얘가 뭐가 됩니까? 올라가기 전에 얘는 저항선이 되어 있지만은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다시 꺾일 때는 얘는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 시장의 주봉상의 흐름에서 어때요? 자, 전고점 돌파 이후에 고점에서 다시 눌리는 이 지지 구간에 딱 지금 멈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음 한 주의 흐름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게, 오늘 고점에서 상당히 좀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 후반에 꼬리를 달고 강하게 되돌리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의 어떤 종착역에서 다음 월요일에 어떤 스타트, 시작가는 또 그 20MA와 120MA를 넘어서는 그 흐름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구간에서의 반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요. 매물대, 거래대금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신뢰도까지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중간에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갑자기 펑 뛰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거래 대금이 수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큰 빌딩처럼 막대 그래프가 쫙 올라와 있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상한가에 오늘 진입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의미 있는 반등 구간에서
적절한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그런 어떤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넘어가는 아주 대형 우량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거래대금도 거의 없고 수급도 거의 없는,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실적 베이스도 없고 정말 이렇게 후 한번 불면은 상한가, 후 한번 불면 하한가 가는 이런 어떤 가벼운 그런 어떤 종목들보다는 시장이 인정하고 전체 시장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전한 주도주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또 눈여겨 보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또 따라 붙으실 수 있는지 그 내용 또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알려드릴 야간 라이브 방송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같이 참여하셔서 다음 주 여러분들 또 좋은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시고요. 또 이 잠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고 또 저는 어떤 캔들 패턴을 가지고 또 확인을 또 할 수 있는지, 또 반등하는 흐름에는 어떤 캔들들이 또 나타나는지 그 내용까지 오늘 또 짚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반등과 추세 전환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다라면서 체크 포인트 5개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따라가기 벅찼어야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를 스캔하시면요, 교육 자료, 방금 보셨던 그 교육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밤 9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 방송 안에서는 참고로 저희가 상승할 종목, 그리고 급등하기 직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히든 종목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내 신청해 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5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나름 빠르게 신청해 보시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넘어와 봤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캔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대표님, 오늘 또 캔들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상승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만큼 상승 단전에 대한 캔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캔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바닥 저점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캔들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어떤 캔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이 4가지의 캔들 패턴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캔들의 패턴이 우리가 추세의 되돌림 구간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제는 뭔가 하락의 흐름이 이제 서서히 멈춰지고 이제 상승의 흐름으로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지금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망치형, 상승 잉태 확인형, 장악 확인형, 그다음에 샛별 십자형, 요 4가지의 패턴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차트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캔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뭔가 바닥에서 이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되돌리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이 하방의 어떤 그 경직성, 하방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을 이제 만들어주면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이제는 멈춰지고 뭔가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요 바닥 부분에서 또는 상승하는 요 과정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패턴들을 알아놓으시면 앞으로 주가가 이제는 상승의 흐름 아니면은 하락의 흐름이 멈추는구나. 상승의 흐름이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코스닥 시장의 주봉창의 흐름에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자, 어떤 흐름이 나타났어요? 전주에는요. 이런 망치형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전주에는요. 저희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에도 강한 망치형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이 망치형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해석의 범위에서 여러분들은 주가가 시작점 대비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흐름을 완전히 되돌리면서 또는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저점에 대한 이 흐름을 완전히 방향을 되돌리면서 이제는 이 저점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매도의 어떤 기준에서는 좀 너무 과한 구간이다.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충분히 신규 프리미엄이 있는, 그러니까 신규 매수세가 들어가도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이 구간이면 이제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어떤 시장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신규 유입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악형의 흐름이 아까 전에 나타났어요. 이 장악형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주가가 전일 음봉, 어떻게 보면은 요 하락의 흐름을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형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강력한 신뢰도를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2주간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요 장악형의 흐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에서 앞으로 주가가 뻗어나갈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 분명히 또 잡아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은요. 얘는 처음에는 이런 어떤 큰 양봉 아래 작은 몸통, 빨간 양봉의 흐름이 딱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막 뻗어나간다라고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놓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하락의 흐름이 멈추고 이런 양봉의 흐름의 기준에서 딱 우리가 조정 구간이 딱 정리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양봉의 흐름으로 전 음봉에 우리가 시작가를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추세가 이제는 좀 역전이 되는 방향점이 다시 상승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샛별 십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샛별 십제형은 전일 종가 이후에 오히려 갭 하락을 합니다. 이만큼. 자, 그래서 이 둘째 날의 시장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 강한 눌림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어떤 시작에서 더 시장이 하방의 압력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만큼 다시 되돌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셋째 날에 오히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이 양봉으로 이 앞에 있는 음봉의 흐름의 전체 기준점을 넘어서는 되돌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패턴이에요. 자, 이런 패턴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현재 저희 코스피 시장의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은요, 음봉이기는 하지만은 요 두 가지 형태의 흐름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의 흐름에서 갭상승 이후에 양봉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은요, 일봉상의 흐름에서나 주봉상의 흐름에서나 시장에 어떤 되돌릴 수 있는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또 그런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관망만 했던 외국인의 수급들 이런 흐름들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지수를 받치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또 강하게 또 매도세의 어떤 흐름이 있었지만 이미 환율 자체도 지금 안정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의 수급이 유인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의 범위,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종목들, 섹터, 업종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잘 정리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 흐름들 이 방송 이후에 21시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깊이 있게 그 방송 그 교육의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해 주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려면요. 휴대폰 카메라로 우측 하단의 이미지를 스캔을 하셔야겠죠. 다양한 혜택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 스페셜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